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4년 8개월 거주할 수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은 4년인데 자, 여기에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임차인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면은 4년 8개월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전세계약 그 프로세스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 구계약만 일단 보겠습니다. 임대인 A하고 임차인 B하고 전세계약 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B가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임대인 A가 전세보증금 5억을 돌려줘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임차인 B가 임대인 A에게 나 나간다. 나 나가니까 지금 전세 계약을 빨리 체결을 해라. 다른 사람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새로운 임차인 C를 찾습니다. 찾아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으면 자, 그 5천만 원을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주고 임차인 B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잔금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잔금일에 잔금 받으면 똑같은 그 순서로 임차인 B는 임차인 C로부터 나온 그 4억 5천을 받아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러한 프로세스가 일반적인데 자,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생기죠. 자, 임차인 B가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집을 구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채를 빚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 그냥 몰라. 나 계속 살래. 자, 이렇게 되면 임대인 A는 엄청나게 짜증이 나겠죠. 자, 이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지 않고 그냥 아예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임차인도 있겠지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를 보면 아시아경제 월세 밀린 세입자에 승소했어도 집주인이 함부로 문 따면 형사처벌 받는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임대인이 연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집주인이 승소했더라도 즉각 세입자 거주지의 문을 따거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좀 더 보면 자,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또는 명도소송 승소를 했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뺐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진 퇴거를 통보하거나 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저 이제 명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나갔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열쇠를 인계했을 때이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명도소송 후에 승소해서 판결문 받고 그걸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세입자 짐을 모두 꺼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되겠지요. 자, 제가 혹시나 해서 1번 명도소송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월세일 경우가 많은데 제가 유사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명도소송 처음 했을 때 월세 많이 받아 먹으려고 보증금을 좀 작게 했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그런 계약을 한 경우에 자, 이때는 거의 명도소송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자, 3개월 연체 발생할 때까지는 명도소송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연체는 발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명도소송 진행할 수가 있는데 명도소송은 크게 보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자, 뭘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만 붙여도
명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알면 명도 소송까지 가고 정말 잘 아는 빠꾸미들은 자 강제 집행 하루 전날 명도를 해줍니다.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대략 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때 한번 월세 연체를 계산해 보면 자 3개월 연체 발생한 상태에서 명도 소송 진행했기 때문에 3개월 플러스 8개월 자 총 11개월의 월세 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0만원 곱하면 2200만원이고 자 소송 비용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200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2400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보통 월세의 경우 이자는 못 받기 때문에 판결문 보면 보통 이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400만원 빼기 보증금 2000만원 하면은 400만원 적자죠. 명도를 해도 400만원 적자인데 자 이때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세입자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면 자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 뭐 압류해서 또 경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큰 실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자 400만원 때문에 그렇게 막 변호사비 내고 하면은 오히려 400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월세 계약을 잘 해야 된다. 자, 그 내용 보면은 월세 계약은 이렇게 자 초보자 자 옛날에 저 같은 사람들 처음에 제가 임대할 때 보증금 2000에 월세 200 자 이것은 거의 명도 소송을 부르는 계약이다. 자 2번 중수 보증금 6000에 월세 180만원 정도 자 그러면 명도 소송 하면은 명도 소송 비용은 뽑아낼 수 있으나 정말 운이 나쁜 경우 자 문을 따보니 빌트인 에어컨, 싱크대 등 하나도 없이 다 철거해가지고 다 팔아먹었다 세입자가. 자 이럴 때는 황당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6천 또 중수다. 자 고수는 보증금 1억 이상 자 보증금 1억 이상은 받아야 되고 월세는 한 160만원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그 임대소득세도 종합소득세도 좀 덜 내겠죠. 자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60만원 자 이게 명도 소송을 대비하는 계약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전세계약 명도 소송. 자 저는 사실 전세계약 명도 소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최근에는 아마 전세계약 명도 소송도 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자 2년 전에 전세금 4억이었다가 지금 현재 전세금 시세가 한 6억으로 올랐다. 자 그런데 계약갱신권 이미 사용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빠꿈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만기 지나서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 3개월만 좀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개월 지나도 계속 눌러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명도소송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세입자는 아마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뭐 반론 제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대면서 반론 제기하면 그 내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맞건 틀리건 자 소송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명도소송 한 7개월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제 집행을 하면은 신청하면은 또 최소 1개월 지나기 때문에 명도소송 한 7개월 이상은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3개월 봐줬기 때문에 세입자는 4년 11개월 거주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만약에 집주인이 바로 명도소송 제기를 하더라도 4년 8개월은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제목에 나온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4년 8개월 거주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활용하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 그 7개월 플러스 강제집행 1개월까지 활용하면은 지금 4년 8개월은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세입자가 소송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있겠지만 자
전세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자 이렇게 명도를 통해서 명도 소송까지 진행해서 끝까지 거주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전세 계약 명도 소송 굉장히 드물지만 최근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자 이런 거 자 혹시나 임차인분들 이런 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 임대인이 정말 인간 말종이다. 그럴 때는 뭐 써도 되겠으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자 친해지고 나면 아마 임대인도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전세계약 명도소송 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라. 그리고 배팅이 가르쳐줘서 했다 이런 소리 더더욱 하지 마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명도소송을 원고 입장이었지 제가 피고 입장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도소송을 부르는 그런 이상한 행동 임차인들 하지 마시라. 제발 하지 마시고 자 4번 집주인 피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시장이 아무리 호시절이라도 공실은 불가피하죠. 자 임차인이 뭐 4년 5개월 그때 시점에 나갈지 4년 8개월 다 채우고 나갈지 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클리어 될 때까지는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전세 시장이 아무리 호시절이라도 공실은 불가피하겠죠. 자 그리고 2번 영끌한 집주인이면 아마 하늘이 노랄 겁니다. 자 자금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자 세입자가 빠꾸미 세입자가 자 이런 식으로 집주인 괴롭히면 집주인은 정말 자금 계획 꼬이고 하늘이 노랗죠. 자 그래서 혹시나 그 집주인들 중에서 영끌한 분들 자 너무 얄밉게 행동하지는 마라.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얄밉게는 저한테 얄밉게가 아니라 그 세입자한테 너무 얄밉게 하면 혹시나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자. 자 그래서 좋은 사람이 일단 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3번 소송비는 거의 세입자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서 다 생긴 일이니까 소송비는 거의 세입자 부담은 맞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 판결이 또 집주인에게 좋게 나올 때가 있는데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자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일단 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경비들 중에서 못 받는 비용들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제일 큰 것은 그 집주인이 왔다 갔다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그 노동비 자 그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 노동비 못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5번 전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제도 정말 기형적인 계약의 형태로 한국에만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2번 지금은 영끌러들 제외하면은 자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초초보일 수가 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명도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인데 자 왜 전세 계약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집값 대비 전세가 어쨌든 간에 훨씬 싸고 그렇다면은 그냥 집을 팔아버리면 될 건데 왜 전세 계약을 하는가? 저는 여러모로 이해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임대소득세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이 여러 채라서 임대소득세 너무 많이 나와서 전세 계약하는 경우가 유리할 경우도 있겠고 또 부모 찬스로 집 사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 임대차 계약을 전세로 하는 것 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끌러도 아니고 그런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전세 계약 왜 합니까? 그냥 자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 확보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전세 계약하는 그 집주인들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임차인이 빠꿈이라서 법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임대차 보호법 플러스 명도소송해서 임차인은 4년 8개월 거의 공식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 자체는 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자 그 명도소송에 관해서는 좀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